아니, 공중에 물이 떠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 밑에 배가 떠 있다고? 이번엔 스티로폼을 그냥 띄워버리네요. 그냥 띄우는 건 부족하다. 전구도 켜도록 하여라. 일찍이 미래학자인 아서 C 클라크는 이런 말을 하였죠. 충분히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오늘은 다양한 공중부양 기술과 그 원리를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꿀잼 놀이터 출발! 그 시작은 휴대폰 말고 다 잘 만드는 LG에서 만든 공중부양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가 공중에 뜰 수 있는 원리는 바로 받침에 들어가 있는 전자석입니다. 자석이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원리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아주 돋보이는 제품을 만들어냈죠. 이런 전자석을 이용한 자기 부상 기술 중 가장 잘 알려진 기술은 자기 부상 열차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자기 부상 열차는 벽면의 자석을 이용하여 균형을 맞추고 아래쪽 전자석을 통해 공중부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자기 부상 열차가 존재하죠. 아직까지 시범 노선의 성격이 짙어서 무료로 운행 중이니 인천공항 갈 때 공중 부양하며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덜 대중적인 공중 부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 부양에 사용되고 있는 힘은 전자석과는 전혀 다른데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뭔가 엄청난 과학적 도구를 사용하는 느낌의 실험실이라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에너지일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의 파장을 이용하였습니다. 바로 리신의 음파 히쿠 말고 소리의 파장 음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파동은 아주 단순화시킨 음파이고 실제 음파의 모습은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음파를 반대쪽에서 정확히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면 아주 재미난 형태의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양쪽에서 움직이는 파동이 합쳐지면서 움직이는 파동이 아니라 마치 제자리에서 뛰는 파동처럼 보이는 정상파가 만들어지고 정상파에서 마루와 골 사이 진동이 일정한 안정적인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파동을 세로로 바꾸면 방금 전 실험실에서 본 환경과 똑같아집니다. 이번 공중부양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무려 1kg짜리 알루미늄 판을 띄워 올리죠. 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먼저 추측해보세요. 이번 영상 안에 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밑에 코일이 보이고 그리고 전구에 불빛까지 들어오니 전류 그리고 자기장과 관련이 있는 전자유도가 정답입니다. 전자유도를 정말 간단히 살펴보면 전류를 통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자기장을 통해 전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랫부분 코일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 형성된 자기장이 알루미늄에서 다시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의 전류는 다시금 자기장을 만드는데 아랫부분 코일의 자기장과 반대의 자기장이라 이렇게 공중부양 현상이 일어나며 전구에도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이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는 참 재밌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매 순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성 영상에서 보셨듯이 태양풍에 의해 대기가 없는 화성과 달리 지구가 대기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어서 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은 앞서 본 공중부양처럼 지구의 외핵에서 나오는 전류의 흐름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무서운 사실은 이토록 중요한 지구의 자기장이 최근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사에서는 계속해서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엔 물방울이 아닌 물덩어리를 띄워 올리는 공중부양입니다. 게다가 띄워 올린 물 위가 아닌 밑에 배까지 띄워버립니다. 이번 영상의 원리는 전 개인적으로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진동이었습니다. 물이 떨어질 때는 한 번에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적절한 진동이 주어지게 되면 이 물방울이 형성이 되질 못하고 그래서 물이 떨어지질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의 공중부양만큼이나 신기했던 게 바로 거꾸로 뜬 배인데요. 이 역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원래는 공기보다 밀도가 높아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물이 진동에 의해 떨어지질 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공기가 위로 누르는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급부의 힘으로 물의 압력이 존재하죠. 이 둘의 힘이 같아지는 지점에 배를 올려두게 되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가 뜨게 됩니다. 꽤나 다양한 물체의 공중부양을 보았으니 이번엔 사람을 띄워보죠.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실내 스카이 다이빙이고 이 13살의 선수인 시드니가 올해 실내 스카이 다이빙 대회 챔피언입니다. 아직은 상당히 생소한 스포츠이지만 피겨스케이팅만큼의 아름다움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스포츠다 보니 대중화가 된다면 올림픽 종목으로도 거론되는 스포츠입니다. 그럼 실내 스카이 다이빙의 역사와 원리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스카이 다이빙에 사용되는 기술인 윈드 터널은 194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윈드 터널에서 스카이 다이버인 잭 티파니가 최초로 이 위에서 날았습니다. 이런 초기의 윈드 터널은 아래에서 위로 공기를 밀어주는 팬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더욱 발전된 형태의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위쪽에 거대한 4개의 팬이 공기를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공기는 다시 건물을 한 바퀴 돌아서 실내 스카이 다이빙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다이버가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실내 스카이 다이빙 시설은 우리나라에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공중부양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초전도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전도체의 존재가 알려진 건 100년도 더 되었습니다. 초전도체의 특징은 특정 온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다른 금속과 다르게 전기 저항이 0이 되고 자기장을 초전도체에서 밀어냅니다. 이 두 가지 성질 때문에 공중부양이 가능하게 되죠. 이 성질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보통 액화질소를 이용해 초전도체의 온도를 영하 196도까지 떨어뜨립니다. 초전도성을 띈 상태에서 초전도체 안에 갇혀있는 자기장을 자기선속 양자라고 부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전도체는 자기장을 무척이나 싫어하고 밀어냅니다. 이 상태에서 자기장과 만나게 되면 자기선속 양자는 양자의 성격을 띠며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기선이 마치 양자처럼 행동해서 이름도 자기선속 양자라고 불리죠.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자기선속 양자가 그 자리에 고정되며 초전도체를 3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수천억 개의 실타래로 고정시킨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부양보다는 양자 고정이라고 부르는 걸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초전도체를 자기장 위에 놓으면 어떤 모양으로 놓더라도 그 모양으로 고정되어 버리고 심지어 자기장을 만드는 자석을 움직이면 똑같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자석의 모양이 원형일 경우 그 위에서 초전도체가 회전하더라도 내부 자기장 배열이 유지되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형 자석을 아예 트랙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트랙 위를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 트랙이 뒤집어져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공중부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제가 빠뜨린 재미난 공중부양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빠이빠이.